안녕하세요. 방금 3월 26일 토요일 2시 1차 온라인 팁타임을 모두 마쳤는데요. 예약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미리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쪽지로 보내주신 분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소수의 인원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확인 메일 또는 확인 답장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은 얘기했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아직 제가 티타임 하는 걸 모르신 분들 또는 참여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안 돼서 못했던 분들은 4월, 5월 계속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올라온 공지 보시고 참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한 5가지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건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생수계 투자해도 될까요? 예, 왜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느 지역 생수계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수구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유. 네 번째, 올해부터 생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제 사진 때문에 가려졌는데 다섯 번째, 분양 이후 운영진 주의사항. 이 질문은 분양한 이후에 그리고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그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이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답변 순서를 가졌는데요. 생수계에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답은요. 아래 키워드 중 최소 2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에게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필수 키워드 맨 밑에 보면 여행, 휴식, 여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충분히 인식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 키워드와 그리고 위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 최소 2개 이상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생수 사셔도 돼요. 일만 하시는 일벌레,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벌 거야, 난 악착같이 살 거야, 이런 분들은 생수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생수 투자는 뭐 제가 추천드린 라이트형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매월 변동이 돼요. 성수기 비수기 차이도 많이 나는데 돈으로 쫓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식 투자해 놓고서 시세 하루하루 바뀌는 거 보고서 그날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서 추천드려요. 생수를. 자, 위에서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임대사업 입문자, 우리 임대사업자,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 하려면 제대로 된 거 투자하려면 내 돈으로 한 10억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는 저 정도 괜찮다라고 싶으면 다 10억은 넘고 뭐 비싼 데는 한 20억, 30억 이렇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돈도 돈인데 그 금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일단 생수구로 가볍게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액도 저렴할 뿐더러 그리고 따로 전문 에이전시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편해요. 그리고 기존 부동산 포트폴리오 외에 추가 투자. 그 아파트만 투자하신 분 따로 있고 또는 뭐 건물만 투자하신 분 따로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건물, 오피스텔, 상가 뭐 다양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히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생숙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형 투자 물건 중에 아마 가성비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가장 적게 투자하고 그리고 수익률은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상가 등 수익형 자산 투자 준비. 예, 상가처럼 돈을 목적으로 매월 월세 목적으로 투자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생숙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일단 생숙부터 해보시는 게 좋고요. 최소의 비용은 사실 수익형 자산은 주택과는 다르게 이자만 납부해도 돼요. 원금은 납부하지 않고 투자 기간, 그 대출받은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적으로 같은 금액을 빌렸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만 그 실제 투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생수기에 투자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토 매장. 이거는 그 예전에 창업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데, 오토 매장이 뭐냐면 그 사장이 매장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직원이 알아서 잘 굴러가는 건데, 사실 컨셉은 좋으나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일도 내가 사업해도 내일처럼 내가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100%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남한테 다 맡겨놓고 남을 나보다 더 믿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 오토 매장 개념이 생수계에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상가들에 적용되는 오토 매장보다 훨씬 더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오토 매장은 직원을 일일이 다 사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생수는 전문 에이전시 하나만 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소통도 명확해요.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위의 항목 중에 필수에 해당되는 항목과, 그리고 위에 있는 다른 조건 중에 최소 2개 이상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생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쓰고 보니 최소 비용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다들 선호하시겠네요. 자, 두 번째. 어느 지역 생수계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답은요, 투자 성향이 결정을 해요. 자, 어떤 거냐면 서울, 수도권, 부산 이렇게 묶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로 이렇게 묶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안정적인 월 수익과,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수익, 그리고 매도 차익, 기대 이렇게 같이 묶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약률 차이예요. 강원도는요, 코로나가 터지든 코로나가 안 터지든 예약률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원도를 투자하는 게 맞아요. 예,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서울, 수도권, 부산 이런 지역은,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코로나 전에는 예약률이 75%였어요. 이게 진짜 엄청난 예약률이거든요. 진짜 높아요. 이 업계에서는 50%만 1년 평균 예약률이 50%만 돼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데, 와, 전체가 75%면 저 중에 90% 이상 예약률을 갖고 있는 그런 호텔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니까 반토막도 아니에요. 거의 뭐 30%대예요. 지금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저쪽 투자하신 분들 많이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사람들이 코로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많이 걸렸기 때문에 다들 이제 괜찮다고 오히려 안심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실 거고, 해외에서도 빗장을 많이 풀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많이 갈 거고, 반대로 우리도 빗장을 풀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로의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률이 많이 변동되더라도 나는 수익 변화가 좀 크더라도 좀 수익을 많이 먹고 싶다. 그리고 예약률이 높으면 매도가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도 차익도 기대하시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 있는 생수익이 맞아요. 물론 저것도 땅값보다는 여기서는 얼마나 객실을 잘 팔고 그리고 수익이 남는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 대비 예상 제 가격은 한 최소 3, 40%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약률이 지금은 평균 39% 정도인데, 코로나가 끝나거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한 75%, 80%, 그리고 뭐 미친 듯이 갈 거잖아요. 놀러 갈 거라서. 그래서 85%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아마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 투자할 때 매도 차익 기대,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월 수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 부산을 추천드리고, 안정적인 월 수익은 강원도, 제주도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상수구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순분양가 대비 한 50% 정도 담보대출이 나와요. 물론 4대 은행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생숙 인근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뭐 금리만 저렴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물론 상가는 한 80% 가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배제해서 얘기하고 싶고,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 대비 대출 상당히 높게 많이 받을 수 있죠. 요즘에 집 대출 뭐 주담대 또는 뭐
뭐 어떻게 집을 사려고 대출 받으면 몇 퍼센트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정말 많이 안 나와요. 특히 서울에는 진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용에 비해서 생수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돈 빵원 투자 가능. 이거는 뭐냐면요. 서울에 지금 그 평균 집값이 12억인가 13억 정도 돼요. 예, 근데 전세금을 이제 많이 조금씩 올리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런 돈이 다 생수기나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큼 늘어나고 왜 이게 생수로 갈 수밖에 없는지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네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있는 임차인이 이제 그 전세금 올려다 줄 때 그 돈으로 이 생수기에 투자하면은 내 돈 투자 없이도 가능해요. 왜냐면 생수 가격이 서울 밖에서 있는 그런 생수는 수도권 밖은 거의 1, 2억대예요. 1, 2억대.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물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생수는 물건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더 비싸요. 그러더라도 본인 자산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자산에 비해 굉장히 유리하다. 특히 집이나 아파트처럼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출 규제 회피인데 상대적으로 집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이게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아요. 그런데 수익성 부동산은 어차피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도권 밖에 위치한 생수군 아마 수익률은 제일 높을 거예요. 대부분 부동산 규제 예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규제랑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 내에 있는 부동산인 좀 규제를 많이 받았긴 했는데 그래도 정권이 좀 바뀌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가 많이 풀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주거용인 아파트 규제보다는 생수기 훨씬 더 규제를 덜 받고 그리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슨하기 때문에 대출 때문에 걱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설사 대출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투자 의지인 것 같아요. 생수금 금액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수도권 밖에 있는 생수금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할 때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서 뭐 돈이 없어서 생수 투자 못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어서 담보도 잡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면은 내 돈 빵원으로 투자 가능하고 그럼 뭐 거의 뭐 생수에서 오는 객실 수익의 대부분은 거의 다 실제 수소득으로 가져가게 되죠. 물론 관리비나 이자를 빼게 되지만 일단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성 자산은 이자만 갚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자 1억을 만약에 대출한다 하면 3%면 월 25만 원, 4%면 33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나 주거용이면 여기서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억에 3%면 아파트는 거의 한 40에서 50만 원, 4%면 한 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수익률로.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생수기 좋은 현금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은퇴한다던가 아니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현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임대 소득을 만들고 싶다면 생수기 제격입니다. 그래서 생수기 현금 흐름을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자, 올해부터 생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유 크게 세 개인데요. 5월 이후에 전세금이 폭증될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우리 많이 그 서울에 있는 분들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올해 7월 이후로 계약갱신권 사용한 매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서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릴 텐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12억, 13억이잖아요. 근데 전세금을 과연 1, 2천 이렇게 올릴까요? 거의 뭐 2억 많으면 3억 올릴 수도 있고 아무리 못해도 한 1억 가까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나와요. 7월 이후부터. 그런데 부동산 계약할 때 7월에 만약에 내가 이사한다고 하면 7월부터 찾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두 달 전에 찾는데 한 5월 때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집주인들이 자금 운용을 할 거라서 저 때부터는 생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정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대출 완화. 대출을 통한 수익성 자산의 투자, 상가 공실 리스크로 인해 대체 투자, 담보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자금 감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상가랑 생수 비교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하게 될 거고요. 그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출이 완화되는 거는 자명해요. 주택 부분이든 수익성
그 부동산 부분이든 대출 자체가 완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돈이 생수를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 있나요? 요즘에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이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코로나 아직 안 걸렸는데 더 걱정돼요. 이미 걸린 사람들은 한번 걸렸다, 괜찮아, 이렇게 오래 속 편한데, 안 걸린 사람들은 언제 내 차례가 올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인구의 거의 20%,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걸렸는데, 이분들 이제 코로나 안 두려워해요. 그리고 대부분 인식들이 이제 코로나는 감기 정도? 그 감기보다도 약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지금 따뜻한 봄날 풀릴 때부터 계속 여행 수요가 늘어날 텐데, 여름 성수기 7월, 8월 수익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고, 대부분 다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매수 기간은 2월, 3월이 제일 좋겠죠. 네, 지금 2월 지났으니까 3, 4월이 가장 생수 저평가 구간인 것 같고, 8월, 9월이 아마 생수기 가격이 제일 높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수기 2달 수익으로 이자 관리비 이거 전액 대부분 다 충당돼요. 그래서 나머지 달은 이제 그거 가지고 정말 수익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은데, 이 세 가지, 5월 이후 전세금 폭증, 그리고 대출 완화, 여행자 수요 증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올해 생수기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수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바로 팔아도 좋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생수를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생수도 나중에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5년 이상 투자한 분 아니고서는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여행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수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이번에 잘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생수 분양 이후에 건물 준공 전에 그 기간 한 1, 2년 정도 되는데 최대 그 기간에 이제 사람들 막 모아요. 어디 투자자들 모집합니다. 같이 얘기 나눠요. 정보 나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채팅방에 이제 리더가 생기고 그걸 운영하는 이제 운영진들이 구성이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위탁 운영 에이전시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이제 위탁 운영 업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면담하고 앞장서서 면담하고 정보도 제공할 텐데, 보통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돼요. 위탁 운영 에이전시가. 첫 번째는 라이트형. 제가 이제 이 업체 스타일 때문에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수익 확정형. 얼마, 몇 퍼센트 확정 보증하겠다, 요거고. 호텔형. 호텔을 운영하겠다. 크게 이 3가지 범위인 것 같아요. 크게. 물론 조금씩 파생되긴 했는데 크게 3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탁 운영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단지들, 또는 기존에 있는 시행사를 통해서 지정한 위탁 운영사가 마음에 안 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위탁 운영 회사를 결정을 할 텐데, 크게 이 3가지 항목 안에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익 확정형. 가장 위험하고 지금까지 가장 분쟁이 많았던 아주 위험한 구조인데요. 우리가 그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1억 정도 예금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확정 수익, 이 수익 우리가 보증하겠다는 그 이자가 3%, 요즘도 많잖아요. 대부분 2% 정도 되는데, 만약에 위탁운영 업체가 5%, 7% 해주겠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은행은 자산이 200조, 수백조 되는데도 겨우 2% 확정 수익 해준다는데, 생수업계에 있는 위탁운영 업체의 자산은 100억 안 되는 회사들이 거의 99.9999%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쉽게 말해서 친구가 100만 원 빌려줄게, 100만 원만 빌려줘라고 100만 원 빌려줄게라고 했어요. 잠깐만.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대부분은 다 그 이자를 안 주겠지만,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야, 내가 이거 한 1년 있다가 내가 100%로 해서 돌려줄게. 이자 100% 쳐줄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친구끼리도? 너무 과장되게 100%라면 못 믿을 수 있는데, 한 10,000원 빌려주고 이자로 내가 한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 한 30% 줄게, 이렇게 해도 못 믿을 거예요. 확정 수익률은, 이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위탁 운영업체 확정 수익을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정말 확정 수익 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뭐 공증이든 뭐든 다 받으세요. 예, 다 받으셔서 확정 수익을 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운영 수익이 안 나오면 확정 수익이 안 줘도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정 수익 준다고 했는데 막상 돈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확정 수익형은 아무래도 이제 점점 저런 위탁 운영 업체는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형. 요 호텔형은 이제 생수기 그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4성급, 5성급 호텔이랑 구조가 완전 달라요. 생숙에서 뭐 카페트 깔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로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굳이 호텔형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분들은 노력도 가상하고 의지도 가상하나 이미 왁구가 안 돼요. 586 컴퓨터에 그 뭐 윈도우 11 못 돌리잖아요. 맞죠? 586 컴퓨터에 롤 못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 소프트웨어도 돌아가는데 하드웨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호텔형 소프트웨어 좋은 걸 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 가격방을 우리는 한 30만 원 해줄 수 있다. 원룸이지만 호텔형을 운영하면 30만 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호텔형에서 조금 파생돼서 그냥 레지던스 호텔형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가 좀 생길 것 같고 아마 우리 생숙에 맞춰서 이제 위탁 운영업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거예요. 어쨌든 호텔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확정형, 호텔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 라이트형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0%면 수익금도 빵이에요. 그래서 그 생수 수분연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예약률이 20%일 때 만약에 한 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위탁 운영 업체 수수료가 뭐 10%에서 많으면 20% 가까이 되는데 그거 떼주고 나면은 그 만약에 50만 원에서 10% 2% 떼주고 나면은 얼마죠?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예, 그 정도 이렇게 떼주면 돼요. 나머지 40만 원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청소비도 있어요. 청소비도 객실마다 한 2만 2천 원, 2만 5천 원, 많으면 3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다 뗐을 때 나는 금액을 가지고 라이트형 가져가는 반면에 수익 확정형이나 호텔형은 일단 직원 인건비나 운영비를 전부 다 객실 수익에 다 물려요. 그러고 나서 남은 거를 수분양들한테 뿌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약률이 한 40% 이상이 돼야지만 직원 인건비랑 자기네 운영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비수기 때는 4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는 1년 평균이 35%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적자인데 그거 누가 다 그 위탁 운영업체 인건비랑 이런 건 다 부담할까요? 수익 확정형이랑 호텔형은 전부 다 수분양자가 부담해요. 저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 사례요. 저 강남 지역에 실제 있었는데 그 위탁 운영 업체에서 운영하는 동안에 뭐 회계상에 이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탁 운영을 잘 못해서 수익이 잘 안 나오니까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 해지하고 나니까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돈이나 그 금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한 수억 되는데 그거 누가 다 떠안았을까요? 정부가 해주나요? 안 그래요. 객실 소유주, 수분양자들이 다 n분의 1 하고 떠안아야 돼요.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저는 이제 라이트형을 많이 추천드리는 거고 물론 라이트형이 뭐 100%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섞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라이트형은 어쨌든 이제 수익도 수익이지만 리스크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강의할 때는 티타임 할 때는 제가 그 청소비나 객실 얘기를 빠뜨린 것 같은데 보통 라이트형에서는 위탁 운영 수수료랑 청소비 객실료 이렇게 따로 받아요. 그래서 청소비 객실료는 22,000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될 거고요.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수수료는 계약 객실 가격이 한 10%에서 20% 사이 그 정도 돼요.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설명하면서 이것도 한 번 더 숙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 더 중요한 얘기를 그 관리인에 대한 얘기를 원래 더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25분 이렇게 되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지나서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위탁 운영 업체도 중요한데 분양 이후 그리고 건물 준공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생숙 운영진 분들은 위탁 운영 업체와 함께 관리인 선임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건물 관리 업체를 시행사가 데려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준공 이후에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붕 뜨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시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얘네가 임시이긴 하지만 임시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들어온 업체를 수준장자들은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관리인도 없고 그거를 견제할 세력이 없다면. 하지만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수준장자들이 한 과반수 이상 이렇게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뽑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건물관리업체가 비행이라든 어떤 걸 할 때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양하고 나서는 위탁운영업체 선정하는 것도 너무 버겁기 때문에 까먹게 돼요. 나중에 하게 되는데 미리부터 명심하셔야 돼요. 미리부터 위탁운영업체랑 그리고 관리인 누가 할지 정하세요. 예, 정하세요. 뭐 관리한테 돈이 일정 부분 원래 가는 건 맞아요. 일정적 월급은 주는 건 맞지만 일단 뭐 1년은 무상으로 한 조건을 하든 어떤 조건을 하든 간에 관리인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실제 운영을 할 때 수분양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어요. 예, 기회 되면 제가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 제가 5개 얘기를 해서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티타임을 하면서 질문해 주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 요청했던 게 라이트형 위탁운영 업체가 운영하는 생수는 뭔가 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그 아직 시장이 한 거의 0. 몇 % 말고는 라이트형 0. 몇 %만 라이트형 그런 생수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99% 이상 거의 90% 장담해요. 거의 99%는 거의 이제 호텔형 또는 확정 수익형인데 물량이 얼마 없어서 제가 뭐 사실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부탁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물량이겠지만 그런 라이트형 위탁운영 업체가 업무하는 그런 단지들 몇 개 소개해서 카페에 올리려고 해요. 예, 요청해 주셨으니까 할 거고 그리고 생수 분양 정보를 알고 싶다. 예, 그런 것들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카페에 올릴게요. 뭐 그거 올린다고 해서 저한테 뭐 큰 이득 되는 것도 없고 거기 뭐 그분들이 그거 보시고 분양을 받아도 저한테 큰 혜택이나 이득은 없으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좀 괜찮은 생수 또는 뭐 최근에 많이 홍보되는 생수기 있으면 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온라인 티타임을 했고요. 그리고 4월, 5월, 6월 꾸준히 할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온라인 티타임 시간을 토요일 주말 또는 평일 저녁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4월에는 좀 섞어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한 번은 주말, 한 번은 평일 저녁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제가 하단에 제 카페 또는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